SBS 가짜뉴스. 제가 밤에 퇴근해야지 하고 한 새벽 3시쯤 일어서려고 하는데 가짜뉴스 관련한 게 막 SNS에 요동을 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짤막하게 붙이는데 편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시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녹음실에서 나간 게 아침 5시 반이었습니다. 6분짜리 일을 만드는데 그 정도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일단 문제는요. SBS가 보도한 해수부 직원의 이야기, 저는 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리포팅의 논점이 굉장히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가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갖다 바친다. 네, 갖다 바친다. 이런 개념보다 비슷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짬짬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해수부가 우리들 그냥 속칭 표현대로 개털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뭔가 마음에 들어 하게끔 빨리 인양했다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 그러니까 세월호를 빨리 인양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좋습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해수부로부터 뭔가를 따냈을 때 문재인 후보의 역량이 돋보이면서 이득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해수부가 세월호를 빨리 인양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어떤 도움이 되죠? 티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했는데 뭐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될 게 뭐가 이런 있어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수층이 투표를 안 하려고 아예 박근혜 탄핵 국면이라서 포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것을 문재인이 세월호 인양을 인용해 먹는다고 하면 그쪽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월호 인양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야 어떻게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갑자기 빨리 끌어올려지지? 그건 뭐였냐면은 해수부 인원들이 저는 두 가지 의식을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인양을 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유수가 묻히는 걸 노렸거나 아니면은 야권 후보인 문재인 후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쉽게도 끌어올렸구나 정도. 또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뭔가 세월호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라는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후보랑 연관이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실은.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바쳤으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만들어 놓고 네. 집회가 자기 전에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네. 선체조사위원장이 민주당 추천이에요. 거기서 나온 뉴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꼭 민주당 추천이라서가 아니라 각 당 추천 인사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세월호 특조위처럼. 근데 거기서는 원래 애초에 왜 세월호를 이렇게 늦게 끌어올렸지 하는 해수부에 대한 조사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논점이 확 바뀌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월호를 빨리 인양하지 않은 해수부가 국정원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하고 결탁해서 끌어올리지 않았다라는 기존의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호를 지금 문재인과 연관성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머릿속에 사람들은 문재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타겟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를 노렸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 건에 대해서 SBS가 8시 뉴스로 그렇게 심각한 뉴스를 내보내고 새벽에 6시에 하는 아무도 안 보는 뉴스 시간에 아무도 안 보진 않죠. 몇몇은 보죠. 몇몇은 봐요. 죄송합니다. 몇몇은 보는 새벽 6시 뉴스 시간에 오해다라고 뉴스를 내보냈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오보입니다가 아니라 오해다. 그 뉴스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해다. 우리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다라고 내보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날 밟고 나가지고 정치권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SBS 이야기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알아들은 너희들의 잘못이다는. 그렇죠. 본인들의 진정성은 그게 아니었는데 6시에 새벽 6시에 그러니까 그 뉴스를 뉴스를 잘못 해석한 멍청한 국민들이 잘못이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에 SBS 뉴스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사과가 일단 나왔고 첫 곡지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난리가 나니까 SBS 보도국장이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SBS 홈페이지에.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손혜원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3명이 공식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공식 항의 방문을 한 자리에서 면담 후 나온 결과를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SBS 뉴스 사건은 악의적인 기획된 기획 보도다. 악의적으로 기획된 보도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확인한 결과 취재원이 해수부 장관, 차관, 그 다음에
인양 단장은 아니었다. SBS에서 확인해 준 결과 그 사람은 3명은 아니었다라고 확인해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제 숙제는 취재원을 밝혀야 되고요. SBS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밝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형사고발을 확실하게 들어가고 검찰에서는 이 취재원을 잡아다가 취조를 해야 돼요. 수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아니면 취재원을 뒤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었느냐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2012년도 김하영이가 댓글 쓰느라 셀프 감금하면서 벌어졌던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아주 유사하죠. 예,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바로 직전에 이러한 악의적인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은 아직도 2012년도에 그런 벌어졌던 사건을 누군가 같은 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 기획은 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세월호가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결론이 유출돼 버릴 수 있냐면은 충분히 그걸 올릴 수 있었는데 네. 문재인이 자기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를 끌어올렸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으로 해양수산부는 뭔가 조직의 확대 이런 것을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안철수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은 지금 모든 부하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성준 SBS 그 보도본부장이 올린 글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달라. 물론 굉장히 단호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사실 월급쟁이인 SBS 사장도 물어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만큼 엄중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오보는 한번 나가고 나면 다시 뭔가를 하는 건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선판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재이죠. 일반인들한테도. 네.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또 판단해지기 시작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세월호 사건은 문재인이 일으켰고 문재인이 인양했다. 이렇게 이미지화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사마코끼리님의 트윗입니다. SBS 지랄이 왜 하필 오늘 이게 어제의 트윗입니다. 일어났느냐가 사실은 핵심.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서 그런 것. 깜깜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공포와 걱정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공포를 극대화해서 판을 흔들려고 가짜뉴스가 튀어나온 것. 정신 바짝 차려야 함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얘기 딱 올라오면서 세상에 저는 그 가짜뉴스가 홍준표나 아니면 조은진이나 저쪽에서 먼저 SNS나 밴드나 카톡에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SNS에서 먼저 저는 접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출처가 SBS가 될 줄은 그거는 정말 상상 밖이어라서 세상에 왜 이러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SBS는 예전에 김성준 앵커가 꽤 곽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MBC, KBS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완전히 장악됐다고 느꼈을 때 그러다가 박근혜 게이트 전에는 그들만의 색깔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이상하다 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JTBC의 버금가는 정도로 맹활약을 했었죠. 박근혜 게이트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SBS가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어요. 태영건설이 이제 SBS의 모기업이잖아요. 네. 대주주죠. 나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재미를 위해서. 여의도에 태영건설이 있었고 그게 SBS 본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여의도 광장 끝자락에 강가 쪽에. 거기에 예전에 여의도로 출퇴근하면서 항상 봤던 게 21세기 D- 며칠 해가지고 전광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세기 표현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21세기는 2000년도부터가 아니고 2001년도부터예요. 네. 21세기는. 그거에 논란이 많았죠. 네. 밀레니엄이 언제부터냐 해가지고 석학들끼리 책도 내고 근데 SBS의 전체 판을 볼 때 음모론은 어떤 거냐면은 SBS 태영건설은 4대 강사업 비리랑 연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게 요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런 정도 사건으로 뒤집어서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원이 걸려있는 운명이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대세론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오히려 정권에 아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을 못 세운다면 우리들의 음모론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면 전사적인 차원에서 SBS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누가 기획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보도본부장이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민주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앵커라고 하는 거는 기자이고
보도본부장이든 보도국장이든 메인 뉴스를 끌어가며 있어갖고 이 사람도 기자이고 그래서 편집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앵커예요. 아나운서들이 잠깐 대본 가지고 뉴스 읽는 거는 전 앵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앵커가 뉴스를 편집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방송에 뉴스 꼭지를 몇 개를 넣어야 하고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되고 이거를 배치를 다 하는데 조금 민주적인 마인드가 있는 앵커나 또는 그 관련자들은 사실 그 뉴스의 편집권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직원들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나왔어? 라고 말하면 그냥 내보냈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누군가 오더를 꽂아가지고 그런 뉴스를 저는 그런 건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전사적인 거는 저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예전에 조중동들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문재인 비판, 노무현 비판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조울순 기자의 뭔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요. 여기서 더 어떻게 해서 어떤 국토 개발 중심의 건설 사업으로,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어떤 뭐 비즈니스를 일으킬 만한 게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조작하거나 기획해서 SBS 방송사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물은 생명이다라는 캠페인을 SBS에서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이 4대강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여의도에서는 그런 걸 연장선에서 생각했어요. 서울방송이 만들어지고 태양건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이 건설 사업으로 연결되고 그 강 중심의 건설 사업이 극대화된 게 4대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물은 생명이다의 작가하셨던 분이 우리 방송하고 작년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 의식만 갖고 생각을 하면은 쟤들은 다 악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악으로 바라보지 말고 악도 선도 아닌 곳에서 악을 끄집어내는 방식이 저는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조울순 기자의 악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어떤 덫에 걸린 거냐 그래서 지금 이미 허에 비슷하게 나갔습니다만 뭐 딴지일보 어떤 유저는 이제 음성 변조된 파일을 근데 그게 이제 값이 있어요. 그 오디오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거에 보면은 이게 원래 목소리에서 얼마큼 가중치 비슷한 걸 넣어서 목소리 변조하느냐를 뒤로 뒤집으면 상당히 그 유사한 목소리가 나오는 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했는데 내가 하는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원본 파일 때문에 전혀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복원되진 않아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와요. 이 사람이 누굴지. 이 SBS 이 보도 참사는 이거 조작 사건이죠. 조작 보도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조울선 기자의 의도에 반해서 아마도 편집국이나 데스크 쪽에서 누군가의 손을 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전체적인 보도 방향이 그렇게 문재인 후보한테 덮어 씌우기 꼭지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울선 기자라는 분도 그 목포에서 그렇게 살다시피 하던 사람이고 세월호 취재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보도본부장의 입장을 보면 보도본부장이 진정성을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악이 없고 선의로만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수부가 그 리포트의 요지가 그거라고 봐요. 해수부가 원래는 세월호를 쉽게 인양할 수 있었는데 합리적 의심은 그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걸 안 올리고 있었다. 찍어 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빨리 끌어올린 것 같다. 그건 기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수부가 알아서 지들이 움직여주는 거니까 네. 거기까지가 사실 리포팅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파면당하고 네. 바로 인양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해수부 직원이라고 직원. 말하는 예. 사람의 인터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두 개의 꼭지가 한 대로 버무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렇다고 무슨 문재인 후보가 뭘 약속했다 이런 것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부산이나 뭐 오고돈 해수부 장관이네 뭘 해가지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수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는 정말로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키워야 될 부서 중에 하나였어요. 네. 해양 대국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갖고 해경도 뺏겼죠. 국민 안전처럼 네.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그 부처를 크게 키우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애매모호하게 기자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기승전결을 있다든가 이거는 그렇죠. 제2의 김하영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진실은 아마 기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 유저 다시봄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 후 실수나 오보라고 해명한 기사 중에 문재인에게 유리한 실수는 내가 본 기사 중엔 단 한 건도 없었음. 100% 문재인에게 불리한 실수들만 가득했음. 이게 진짜 실수일까? SBS, JTBC, 한겨레 등 행태가 똑같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유리한 실수는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유민아빠 김용호님이 트윗에 짧게 올려주셨습니다. 정부와 해수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진실인지 가짜 정보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홍준표 측 문재인 세월호 뒷거래 의혹은 폐약. 그리고 이 사람도 SBS도 방문했어요. 항의 방문. 근데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공영방송에서까지 이렇게 가짜뉴스 논란이 될 정도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가이드라인이나 처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로 봐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개념적 실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생 언론사나 뭐 대표적으로 노컷일보 같은 데서도 형식만 뉴스를 따르지 그 내용은 사실과 상관없는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막 배포하지 않습니까? 노컷일베? 예. 아니, 노컷일베.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처벌 사례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모가지 걸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정성이나 공영방송이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처벌이든 책임이든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페북에 좀 짧게 쓴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임라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2012년 대선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언론 브리핑 기억나시죠? 간밤 SBS 보도 중 세월호 인양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듯 보도한 기사는 이에 버금갑니다. 오늘 새벽 SBS는 해명 기사를 냈다가 삭제하는 갈팡질팡 모습을 보이다가 아침 6시 사과 방송을 내보냈죠. SBS의 허위 기사는 즉시 포털 실검 1, 2, 3위를 휩쓸었고 일베가 퍼나르고 국민의당이 악의에 찬 공세의 근거가 되었지요. 이 기사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인양 시점을 조정하고 반대급부로 해수부 2차관 신설, 해경 부활 편입이라는 선물을 약속한다는 암시를 강하게 주었다는 측면에서 가공할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S는 즉시 해당 공무원을 밝히고 이 허위 기사를 작성 주도한 보도 관계자 등 일체의 보도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당연히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제 8시 뉴스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인양에 미온적이었다는 의혹과 탄핵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해수부가 인양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분리해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기사가 나간 뒤에 저희 기사에 대해서 제기됐던 대표적인 지적은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후보 눈치를 보려고 그동안 세월호 인양을 늦췄다는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보도 취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의 앞부분에서 인양 지연 의혹을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들여다볼 거라고 전한 뒤에 기사 후반부에 문재인 후보가 언급되는 의혹을 방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인양 지연에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SBS 보도 책임자로서 기사의 게이트키핑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보도에서 또 하나 무리를 빚은 부분은 해수부가 차기 정권에 잘 보여서 고위직 자리를 늘리고 해경을 해수부 산하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공무원의 전화 녹취입니다. 기사의 취지는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부처 이기주의와 눈치 보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의 일부 자극적인 표현들이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는데도 여과 없이 방송된 점, 그리고 녹취 내용에 대한 반론을 싣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해당 기사를 SBS 뉴스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기사가 게이트키핑에 대한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어서 사실과 다른 의혹과 파문 확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도 책임자로서 직접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의 현장에서, 세월호 인양의 현장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기사를 취재해서 전하려고 노력했던 SBS 보도국 기자들 한 명 한 명의 명예를 걸고 제가 확인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을 추구한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해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도한다.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리 보도의 근간임을 확인하며 이념적 편향을 거부한다. 저희 SBS의 보도 준칙 일부입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서 이 준칙을 거듭 되새깁니다. 저희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사가 보도된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쪽이든 기사가 삭제된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쪽이든 저희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SBS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항의 방문단이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한쪽은 기사의 의도를 궁금해했고 다른 쪽은 기사 삭제에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 기사가 특정 정당과 공동 기획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주장이 나왔고, 집권하면 외압을 받아서 기사를 삭제한 SBS 8시 뉴스는 없애버리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압도 없었고 공동 기획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치권에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도 내용이나 해명 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를 했던 조울선 기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 기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 누구보다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해왔고, 올 초에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정책을 취재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세월호를 묻다라는 시리즈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 기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된 기사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심을 사면서 세월호 참사 극복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거나 SBS를 비롯한 언론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지나친 보도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하고 반성합니다. SBS 뉴스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묵묵히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향후 기사 작성과 보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은 대선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보도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BS는 사과 방송까지 한 상태인데요. 이것을 이용해 먹는 행태들이 가관입니다만 조금만 더 상식을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딴지일보 유저라고 하는 분이 어제 SBS 뉴스에서 나왔던 바로 그 해수부 직원의 목소리를 복원했다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문제가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나 고시적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지고 수산적,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가 음성 변조로 나온 목소리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한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 쪽, 그 다음에 해경도 집어넣고 이런 게 있어요라고 음성 변조에서 나왔는데요. 이 목소리를 복원해낸 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가서 문제가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이 약속을 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조,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예, 이분을 공개 수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취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SBS가 최근에 더 플랜에 관한 그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근거 없다 이렇게 쉴드를 치는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한다라고 말을 먼저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해수부 직원으로 지금 인터뷰가 된 바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들려드렸고요. 몇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는 목소리라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가짜 뉴스와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혼자 가서 문제가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이 약속을 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조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혼자 가서 문제가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이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이 약속을 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조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못하고 조금 뭐 이상하다 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JTBC에 버금가는 정도로 맹활약을 했었죠. 박근혜 게이트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SBS가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어요. 태영건설이 이제 SBS의 모기업이잖아요. 네. 대주주죠. 나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재미를 위해서. 여의도에 태영건설이 있었고, 그게 SBS 본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여의도 광장 끝자락에. 예. 강가 쪽에. 예. 거기에 예전에 여의도로 출퇴근하면서 항상 봤던 게 21세기 D- 며칠 해가지고 전광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세기 표현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21세기는 2000년도부터가 아니고 2001년도부터예요. 네. 21세기는. 그거에 논란이 많았죠. 네. 밀레니엄이 언제부터냐 해가지고 뭐 석학들끼리 책도 내고 뭐. 근데 SBS의 전체 판을 볼 때 음모론은 어떤 거냐면은 SBS 태영건설은 4대 강사업 비리랑 연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게 요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런 정도 사건으로 뒤집어서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원이 걸려있는 운명이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대세론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오히려 정권에 아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을 못 세운다면 우리들의 음모론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면 전사적인 차원에서 SBS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누가 기획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보도본부장이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민주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앵커라고 하는 거는 기자이고 보도본부장이든 보도국장이든 메인 뉴스를 끌어가며 있어갖고 이 사람도 기자이고 그래서 편집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앵커예요. 아나운서들이 잠깐 대본 가지고 뉴스 읽는 거는 전 앵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앵커가 뉴스를 편집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방송에 뉴스 꼭지를 몇 개를 넣어야 하고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되고 이거를 배치를 다 하는데 조금 민주적인 마인드가 있는 앵커나 또는 그 관련자들은 사실 그 윤 후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쉽게도 끌어올렸구나 정도 또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뭔가 세월호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라는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후보랑 연관이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실은.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바쳤으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만들어 놓고 네. 집회가 자기 전에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네. 선체조사위원장이 민주당 추천이에요. 거기서 나온 뉴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꼭 민주당 추천이라서가 아니라 각 당 추천 인사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세월호 특조위처럼. 근데 거기서는 원래 애초에 왜 세월호를 이렇게 늦게 끌어올렸지 하는 해수부에 대한 조사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논점이 확 바뀌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월호를 빨리 인양하지 않은 해수부가 국정원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하고 결탁해서 끌어올리지 않았다라는 기존의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호를 지금 문재인과 연관성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머릿속에 사람들은 문재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타겟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를 노렸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 건에 대해서 SBS가 8시 뉴스로 그렇게 심각한 뉴스를 내보내고 새벽에 6시에 하는 아무도 안 보는 뉴스 시간에 아무도 안 보진 않죠. 몇몇은 보죠. 몇몇은 봐요. 죄송합니다. 몇몇은 보는 새벽 6시 뉴스 시간에 오해다라고 뉴스를 내보냈어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오보입니다가 아니라 오해다.
그 뉴스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해다. 우리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다라고 내보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날 밟고 나가지고 정치권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SBS 이야기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알아들은 너희들이 잘못이다는. 그렇죠. 본인들의 진정성은 그게 아니었는데 6시에 새벽 6시에 그러니까 그 뉴스가 뉴스를 나왔어요. 잘못 해석한 멍청한 국민들이 잘못이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에 SBS 뉴스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예, 사과가 일단 나왔고 첫 곡지로 사과를 한 예. 걸로 알고.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난리가 나니까 SBS 보도국장이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SBS 홈페이지에.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손혜원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3명이 공식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공식 항의 방문을 한 자리에서 면담 후 나온 결과를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SBS 뉴스 사건은 악의적인 기획된 기획 보도다. 악의적으로 기획된 보도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확인한 결과 취재원이 해수부 장관, 차관, 그 다음에 인양 단장은 아니었다. SBS에서 확인해 준 결과 그 사람은 3명은 아니었다라고 확인해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제 숙제는 취재원을 밝혀야 되고요. SBS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밝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형사고발을 확실하게 들어가고 검찰에서는 이 취재원을 잡아다가 취조를 해야 돼요. 수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아니면 취재원을 뒤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었느냐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2012년도 김하영이가 댓글 쓰느라 셀프 감금하면서 벌어졌던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아주 유사하죠. 예,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바로 직전에 이러한 악의적인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은 아직도 2012년도에 그런 벌어졌던 사건을 누군가 같은 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 기획은 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세월호가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결론이 유출돼 버릴 수 있냐면은 충분히 그걸 올릴 수 있었는데 네. 문재인이 자기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를 끌어올렸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으로 해양수산부는 뭔가 조직의 확대 이런 것을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안철수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은 지금 모든 부하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이 올린 글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달라. 물론 굉장히 단호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사실 월급쟁이인 SBS 사장도 물러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만큼 엄중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오보는 한번 나가고 나면 다시 뭔가를 하는 건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선판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재이죠. 일반인들한테도. 네.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또 편안해지기 시작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세월호 사건은 문재인이 일으켰고 문재인이 인양했다. 이렇게 이미지화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사마코끼리님의 트윗입니다. SBS 지랄이 왜 하필 오늘 이게 어제의 트윗입니다. 일어났느냐가 사실은 핵심.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서 그런 것. 깜깜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공포와 걱정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공포를 극대화해서 판을 흔들려고 가짜뉴스가 튀어나온 것. 정신 바짝 차려야 함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얘기 딱 올라오면서 세상에 저는 그 가짜뉴스가 홍준표나 아니면 조은진이나 저쪽에서 먼저 SNS나 밴드나 카톡에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SNS에서 먼저 저는 접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출처가 SBS가 될 줄은 그거는 정말 상상 밖이어라서 세상에 왜 이러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SBS는 예전에 김성준 앵커가 꽤 곽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MBC, KBS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완전히 장악됐다고 느꼈을 때 그러다가 박근혜 게이트 전에는 그들만의 색깔을 유지하지. SBS 가짜뉴스. 제가 밤에 퇴근해야지 하고 한 새벽 3시쯤 일어서려고 하는데 가짜뉴스 관련한 게 막 SNS에 요동을 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짤막하게 붙이는데 편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시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녹음실에서 나간 게 아침 5시 반이었습니다. 6분짜리를 만드는데 그 정도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일단 문제는요. SBS가 보도한 해수부 직원의 이야기, 저는 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리포팅의 논점이 굉장히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가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갖다 바친다. 네, 갖다 바친다. 이런 개념보다 비슷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짬짬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해수부가 우리들 그냥 속칭 표현대로 개털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뭔가 마음에 들어 하게끔 빨리 인양했다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 그러니까 세월호를 빨리 인양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좋습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해수부로부터 뭔가를 따냈을 때 문재인 후보의 역량이 돋보이면서 이득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해수부가 세월호를 빨리 인양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어떤 도움이 되죠? 티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했는데 뭐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될 게 뭐가 이런 있어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수층이 투표를 안 하려고 아예 박근혜 탄핵 국면이라서 포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것을 문재인이 세월호 인양을 인용해 먹는다고 하면 그쪽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월호 인양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야 어떻게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갑자기 빨리 끌어올려지지? 그건 뭐였냐면은 해수부 이놈들이 저는 두 가지 의심을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인양을 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유수가 묻히는 걸 노렸거나 아니면은 야권 후보인 문재인